윤석열은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와 또 상의하는 그룹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건희는 거의 모든 문제를 무속인한테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건진법사였는데 중요한 거는 남편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과 손잡고 그런 점쟁이들한테 다녀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금 구치소에서 이렇게 무속 상담도 못 받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지금? 여기서 아니야. 네, 아니에요? 한마디 할게. 한마디. 지금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저 비서를 통해서 지금도 물어봅니다. 야,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독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그냥 의존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보기만 하세요. 살짝 봤습니다. 네. 네. 수사 기간 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몇십억. 와. 자, 구속영장 청구 안 되면 몇십억. 이게 그 사람 혹시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사자는 아직 진짜 곧 공개하겠습니다. 야, 근데 제가 X로 지금 부진 선배가 그 원문을 보여주셔가지고 저만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이 정도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냥 깜빵 가고 안 가고가 구치소 가고 안 가고가 구치소 가고가 안 가고가 아니라 기소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지금 그 로펌과 특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야, 근데 아까 그 X 보고 하니까 충격적이죠? 우리 진짜 특검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전관 변호사들의 놀이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그 3대 특검은 거의 로펌의 잔치상과 같았습니다. 서희건설하고 자생한방병원 그리고 예화랑은 불법 선거 사무실을 윤석열 캠프에 제공했어요. 이건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선거법에 딱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가 나오고 400억 가까운 397억인가요? 국고보조금을 네. 토해야 되는 사건인데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봐주기 수사한 검사 수사하자 했을 때 지원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겠다. 아, 그래요? 네. 갔는데 다 잘랐어. 검사 출신 그 특검에 나와 있는 분이 네.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검사 쪽에 프락지로 의심될 만한 검찰 수사관을 계속 보내는 걸로 3일을 싸웁니다. 3일을 싸워요. 그 내부에서 싸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결국 못 오게가 됐어요. 아니 관봉띠 띠지 잃어버린 애들이 다시 와가지고 수사하고 김건희 봐주기 하는 애들이 와서 그 다음에 와서 압수수색 하는데 압수수색 물품도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걸 잃어버리는 건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수사를 애초 할 의지가 없었구나. 검사들이 이만큼 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학자 구속했지 않냐. 권성동 1억 했지 않냐. 근데 거기에서 멈췄지 않습니까? 권성동이 왜 거기 가서 돈을 받았는지, 그 경찰 수사 무마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통일교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 수사팀장이 수사를 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놀러 갔어요. 이 검찰 수사관 그리고 경찰 변호사가 수사를 하고 싶어도 검사가 계속해서 딴 일을 시켜요. 과자 심부름 시키고요. 그다음에 나는 계좌 추적 담당자인데 계속해서 압수수색 하는데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나 안 할래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검사가 그 검사의 죄를 덮기 최적화된 그 구조를 짜줬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종호잖아요. 이종호하고 술 먹은 검사가 자기가 그 일을 회피하지도 않고 김건희 특검팀에 와가지고 1팀에 팀장을 했어요. 한문혁 부장이. 명태균한테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다 돌리고 몇 개짜리 비밀번호를 해서 어떻게 없애면 된다. 이 얘기를 명태균한테 해준 사람이 검사랍니다. 그리고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검사들이 딴짓하고 도망가더라. 권성동 4년 기소했습니다. 4년. 그리고 윤영호 4년. 4년을 구형하면은요. 판사님 저 사람 구속 안 시켜줘도 됩니다. 집행유예로 내줘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4년밖에 안 돼. 그 다음부터 윤영호가 언론 플레이 하기 시작. 그러니까 네. 야, 민주당 봐봐, 똑바로 들어, 니네도 똑같아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란 특검에서도 내란 수사를 막았던 검사들, 영장 반려해가지고 CCTV 그리고 비아폰 서버를 못 가져가게 했던 그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되고, 검사에 대한 수사는 옆에다가 딱 두고 팀을 2개 팀 두고 검찰 수사관, 검찰을 배제한 경찰이나 변호사들로 그 별동대를 꾸려가지고 검사들 수사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서 검사들이 한 행태를 보면 검사가 사라져야 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고 봐요. 김건희 뒤통수를 쳤다던 유경옥은 여전히 그 집 개똥을 치우러 다니고 무속인의 애기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들의 은밀한 거래. 특검도 역시 검사였는데요.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3대 특검 결과까지 길지만 꼭 시간 내셔서 봐주시고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들만의 세계에서 검사들이 살아가는 충격적인 뒷이야기 함께 보시죠. 오늘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먼저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끌었던 그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좀 사후 결과를 보고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이요? 네. 윤석열 구속했다.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지금 구속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구속이 안 됩니까? 그런데 내란을 왜 일으켰는지 하고 내란의 중요한 사람들 3년 동안 그 떠벌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자, 윤석열이 군 몇 명하고만 비밀리에 그냥 독자적으로 했다. 3년 동안, 2, 3년 동안 이렇게 기획해서 이게 그 특검의 발표인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윤석열은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와 또 상의하는 그룹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건희는 거의 모든 문제를 무속인한테 물어봤어요. 대통령 되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취재가 안 됐는데 그 전에 제가 김건희가 쫓아다녔던, 그리고 뭘 물어봤던 그런 사람들 뭐까지 물어보냐면요. 네. 남편 출세 그런 것까지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가까운 사람들 비서, 그리고 친구, 남자친구 이런 사람들도 물어봐요. 언제까지 만나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상세하게요? 네. 채용할 때 누구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채용할 때 보면 다 구교용이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아유, 네. 너무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크게 그려가지고 아니, 지금 그렇지. 보니까 자, 잘해. 저 사진을 보내거나 사주를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쓰면 되겠습니까? 안 쓰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물어봐서 채용을 해요. 근데 채용할 때 관상가 보는 사람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냥 쳐주자고. 네. 근데 그 사람을 언제까지 써야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걸 계속 물어봅니다. 야, 계속 의존도가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의존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언제까지 만나야 되냐, 어떻게까지 만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집을 팔아야 된다, 빚을 언제 갚게 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세세하게 물어보는데 그것도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이건 누구한테, 저건 누구한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중에 한 명이 건진법사고, 그 중에 한 명이 건진법사였는데, 중요한 거는 남편,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과 손잡고 그런 점쟁이들한테 다녀요. 그런 정황이 너무 많아. 그랬구나.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시간이 있으면 김건희의 그 무속 로드 이렇게 가보려고 무속 로드를 만든. 네, 가보려고 하는데 네. 그런 12월 3일 날 왜 계엄을 했는지도 못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계엄 기본적으로 신념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 그리고 김건희는 모른다.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그 누구도 몰랐다. 이 조은석 특검의 발표를 어떻게 믿겠어요? 또 너무 오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조은석 검사하고는 악연이 있어서 네. 하도 좀 비판을 해서 좀 미안한데, 그래도 좀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부족했다, 모자랐다, 네.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김건희는 지금 구치소에서 이렇게 무속 상담도 못 받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지금? 여기서 아니야. 네, 아니에요? 한마디 할게. 친년 초니까. 한마디. 지금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저 비서를 통해서 지금도 물어봅니다.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거의 좀 암호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도 물어봅니다. 꿈자리 이게 또 해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봐주는 무속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중독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그냥 의존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숙이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무슨 무속이냐 그런 거 없었다 이렇게 내란 특검에서 발표한 네. 것 자체를 저는 믿을 수가 없고 김건희가 몰랐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네. 이어서 그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속영장을 여러 대 했습니다만은 임성근 전 사단장 하나만 구속시키는데 그쳤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로비 창구들이 이제 일단이 드러난 듯 하다가 멈춰선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김정한 목사 같은 사람은 참고인으로도 조사를 못했습니다. 못했죠. 네,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 버텼는데 그 버틴 거를 좀 우회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물론 김장한 목사를 출석이라도 부르는 것도 굉장한 성과인데 그런데 김장한 이영훈이 이 최혜병 특검에 대통령한테 압력을 가한 게 명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고 들었어야죠. 그런데 아프다고 눕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또 특수부 검사식이어서 그러진 않지만 김장한 목사의 그 주변에서 의혹들이 우두둑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를 좀 진척시켰으면 김장한 목사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네. 그 부분도 좀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진우 선배는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종교 권력을 상대로도 일찌감치 이제 싸움을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점에서 특검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번 특검 3대 특검에서 정교일치를 꿈꾸는 종교인들과 그 정치인의 부적절한 결탁이 나왔어요. 통일교 문제가 나왔고 김장한 목사를 비롯한 보수 교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님들 이배용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독교 신자인 이배용이 김건희 손잡고 가서 계속해서 스님들하고 불공 드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분들이 다 무속에 빠져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손에 왕자 쓰고 나온 윤석열을 위해서 무속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 다음번에 계속 김건희한테 뭘 바랬어요. 이게 정교일치죠. 네. 통일교는 돈을 주고 사람을 보내고 SNS를 해주면서 선거운동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파헤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가다 멈춰요. 한학자 구속했잖냐, 권성동 이렇게 했잖냐. 근데 거기에서 멈췄지 않습니까? 권성동이 왜 거기 가서 돈을 받았는지, 그 경찰 수사 무마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통일교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 수사팀장이 수사를 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놀러 갔어요. 야, 자연스럽게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오는데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학자는 구속이 되고 권성동도 구속이 되길래 앞으로 정말로 이제 이 수사가 진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기자로서 했는데 거기서 끝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수사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팀들이 이건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을 꾸릴 때 내란 특검은 조은석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이게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생각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어찌했냐면은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건진법사를 수사하던 건진법사 통일교 수사하던 남부지검 팀을 와서 그 수사를 하도록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안 해서 봐줬던 검사들을 와서 그 봐주기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도 다 그 검사들한테 맡겼는데 그 검사들이 남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고검에서 자기네들이 덮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합디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 거기에다 둔 것 자체가 구조가 아예 잘못 짰어요. 그 검사를 데려다 놓고 검사 밑에다 변호사, 검찰 수사관, 경찰을 두니까 이 검찰 수사관 그리고 경찰, 변호사가 수사를 하고 싶어도
검사가 계속해서 딴 일을 시켜요. 과자 심부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계좌 추적 담당자인데 계속해서 압수수색 하는데 가가지고 가만히 서 현장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나 안 할래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검사가 그 검사의 죄를 덮기 최적화된 그 구조를 짜줬어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조은석 검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 계속해서 조은석 검사는 우발적인 범죄인 것처럼 이건 신념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일부가 욱해서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몰랐다고 하고 이 계속해서 그 내란 특검은 이 내란의 사법부나 검찰 그리고 국가 주요 조직 대통령실이 모르는 걸로 그쪽으로 가는 거는 다 막았어요. 막았어요. 근데 어찌 이거를 잘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고생했다고 합니까? 앞에 뭐 그래 아이씨 고생했어요 한마디 하자고 고생했지만 너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네. 체제를 짰어요. 그리고 2차 특검 한다는데 자 1차 특검을 끝나고 2차 종합특검 그래 더 세, 미진하니까 더 세게 그 끝까지 파헤쳐야죠. 그런데 1차 특검이 끝났습니다. 12월 28일 날 끝나고 12월 전에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어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는 생물인데. 그렇죠. 멈추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네.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어요. 지금 특검법이 지금 상정도 안 됐고요. 이제 특검을 구하는데 추천해라. 그렇게 하고 특검을 꾸리고 사무실 꾸리고 하는데 하세월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이번에 2차 종합특검을 할 때는 앞에 이제 3대 특검의 그 사례들을 부정 사례들을 연구해가지고 제대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도 이제 판사 출신 특검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파견된 검사들한테 농락당한 그런 그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김건희 봐주기 수사를 한 그 수사팀에 대한 수사는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성과는 좀 있었지만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내란 수사를 막았던 검사들 영장 반려해가지고 CCTV 그리고 비아폰 서버를 못 가져가게 했던 그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김건희 특검이 왜 됐는데요? 내란 특검이 왜 됐는데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그래서 김건희 특검까지 왔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 이걸 봐준 범법자들을 그 처벌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검사에 대한 수사는 옆에다가 딱 두고 팀을 2개 팀 두고 검찰 수사관, 검찰을 배제한 경찰이나 변호사들로 그 별동대를 꾸려가지고 검사들 수사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내란 특검에도 다 잡아라는 거 아니야.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먹었겠어. 보자마자 사람들 그럼요. 만나면 네. 돈이 없어요. 그리고 난 변변한 목걸이가 없어요. 이 얘기를 했으면 돈 달라는 얘기, 목걸이 달라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크고 중요했던 김건희 사건을 해야지 3억 7천 잡범 만들지 말고 이 3억 7천 돈 핀을 뜯는데 이 뇌물을 받는데 이 옆에 윤석열의 비호가 없었으면 윤석열의 배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 뇌물 사건 그리고 돈 찾고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주요 그 동기도 찾고 그리고 외환도 더 찾고 그 다음에 이 봐주기 한 봐주기 한 검사들 이 수사도 하고 그렇게 몇 개 항목을 아예 정해놓고 팀을 아예 꾸려서 이렇게 넣어 보내야 됩니다. 여기 지난번처럼 검사들이 와서 컨트롤할 수 있게 검사들이 지금껏 수사를 못하고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이 검사에서 정치인이 됐을 때 검찰 조직에서 한 번 비판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정적 제거하고 김건희는 봐주는 수사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문제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발족했는데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서 검사들이 한 행태를 보면 검사가 사라져야 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검사들의 역사 속에서 정리하고 네. 중수청 공소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수청 공소청에 다시 보안 수사권을 주네 마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 네. 회의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회의를 어찌 검찰론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지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민주당 법사위 조금 이제 좀 일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정에서도 이 부분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면 검사들은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 이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물려서 좀 구체적으로 가보면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 말미에 김건희를 중앙지검에서 봐준 수사에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를 하는 신용은 했어요. 그게 네. 김건희 특검이 12월 28일 날 끝났는데 11월 중순에 이렇게 꾸려서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야, 니네 왜 김건희 봐주기 수사 안 하냐? 검사들 수사 안 하냐? 다 할 겁니다. 얘기하더니 11월 중순에 이제 꾸려서 가는데 이때 자, 봐주기 수사한 검사 수사하자 했을 때 지원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아, 그래요? 네. 갔는데 다 잘랐어. 검사 출신 그 특검에 나와 있는 분이 네. 다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소수 종회로 팀을 꾸렸어요. 근데 팀을 꾸렸는데 거기에 검찰 수사관, 그러니까 검사 쪽에 프락지로 의심될 만한 검찰 수사관을 계속 보내는 걸로 3일을 싸웁니다. 3일을 싸워요. 그 내부에서 내부에서 싸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결국 못 오게가 됐어요. 수사관은 못 들어오게. 네. 네. 그런데 자,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수사 1팀입니다. 1, 2팀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를 안 줍니다. 같은 특검 안에서. 네. 그래서 영장을 신청해서 받아와요. 여기서 5일 까먹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위에서 특검부들끼리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뭐 그래 영장 받아와서 지금 소수정에서 몇 명이서 겨우 조금 성과를 내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제대로. 야, 너무 심한데 그거. 너무 심한데. 네. 자,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실은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종호잖아요. 이종호하고 술 먹은 검사가 자기가 그 일을 회피하지도 않고 김건희 특검팀에 와가지고 1팀에 팀장을 했어요. 한문혁 부장이. 그 문제가 말이 나올 됩니까? 때까지. 네, 네. 나올 때까지. 그 문제가 사진이 나오고 문제가 나올 때도 자기가 덮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로비하고 다니더라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팀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주식 투자한 거 네. 그걸 폭로해가지고 흔들었어요. 그 팀에서 나왔어요. 수사하다가. 야, 심지어는 네. 특검을 자, 흔드는 일까지.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도 성과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 김건희 특검팀에서 누구를 수사해야 되냐면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있었습니다. 명태균 사건을 총괄한 사람. 이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데 이게 피의자로 입건이 돼가지고 공수처였던가요? 경찰에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김건희 특검이 출범되니까 그쪽으로 넘겼겠지. 네. 그러면은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돼. 이건 뭐가 중요하냐면은 명태균 수사 기록이 박성재한테 보고되고 박성재가 김건희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이 라인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잖아요. 그 정유민을 수사하면 이 박성재와 김건희로 가는 길목이야. 그렇지. 가장 매우 중요하네. 예. 중요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정유미를 부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그 박성재 법무장관 시기에 창원지검장이었던 정유미가 누가 보더라도 사건을 업무를 해태해가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정유미에 대해서 조사할 생각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다시 돌려줬어요. 제가 명태균과 김건희, 명태균과 윤석열의 그 공천에 개입한 그 목소리, 밀으라고 했는데 봐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 발언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김건희 쪽에서 고발을 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경찰에 가 있다가 그것도 김건희 특검에 왔어요. 수사를 하면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김건희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를 하지도 않고 이것도 국수본에 넘겼습니다. 아, 그리고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 명태균 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실제로 창원지검에 수사받을 때 여러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그 창원지검의 수사 태도를 좀 어떻게 느꼈다고 합니까? 명태균한테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다 돌리고 몇 개짜리 비밀번호를 해서 어떻게 없애면 된다. 이 얘기를 명태균한테 해준 사람이 검사랍니다. 그리고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검사들이 딴짓하고 도망가더라. 조서를 야. 안 받더라. 이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얘기는 조금 하려고 했는데 경찰로 보내서 못하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절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계속 제가 오세훈을 계속 물어봅니다. 오세훈이 당신 사기꾼이라는데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세훈 관련된 얘기는 검찰에서 많이 한 게 아니라 언론에 많이 한 거예요. 언론에 많이 해서. 많이 해서 그래서 오세훈 수사가 조금 돼서 창원지검에서도 오세훈 수사는 조금 됐어요. 그리고는 고검에서도 이 여기 와서도 오세훈 수사 하나 하고 특검에서 명태균 관련해서 덮었는데 명태균이 계속해서 내가 특검 앞에 호텔방을 얻고서라도 계속 얘기하겠다. 내가 김진태도 도와줬고 박안수도 도와줬고 누구도 충북지사 김영환도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줬고 이준석을 잡을 수 있고 정진석을 잡을 수 있고 다 잡을 수 있다고 계속 떠들었어요. 그 사람은 꼭 누르면 말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에요. 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근거가 있어요. 네. 그 명태균을 가지고 더 수사를 좀 넓힐 수도 있고 김건희에 대한 얘기 제가 명태균을 계속 취재하게 된 게 김건희와 특수 관계였고 진짜 그렇겠죠, 속을 당연히. 내놓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 김건희에 대한 더 디테일한 부분도 명태균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검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기소를 했는데 그런 논리로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김건희가 금품을 받고 공천 청탁을 받고 자리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다 윤석열이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 있는 칼자루를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왜 김건희한테 그 뇌물죄도 적용을 안 한 겁니까? 뇌물죄 적용 안 했어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선거법에서 그 여론조사 제공받은 거는 윤석열만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것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거 그리고 선거법을 기소하지 않은 두 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어떻게 엮였습니까?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자 최순실이 직접 받은 것도 없어요. 직접 받은 딸내미를 통해서 받았는데 더K 더K 스포츠재단을 만들고 그렇죠. 여기에 재벌들이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민원을 대통령실에 얘기하죠. 이걸 가지고 뇌물로 엮어서 자 박근혜와 이재용, 박근혜와 신동빈, 박근혜와 포스코 이런 걸 다 뇌물죄로 이렇게 기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소했습니다. 그때 제가 윤석열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윤석열하고 너 친했지 얘기했는데 저는 박근혜 잡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 국정농단 때 박근혜 잡고 이재용 잡고 이명박 잡을 때까지는 친했어. 그 이후에는 원수가 됐지만 그 전에는 좀 압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열심히 뒤를 보지 않고 뇌물죄로 잡아야 된다고 해.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판단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뇌물죄로 잡아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와서 뇌물죄로 잡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똑같은 사건이 생겨났는데 IMS 모빌리티 있지 않습니까? 조영탁, 김예성 네. 이 회사에 왜 돈을 줘? 김건희라는 배경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이라는 배경 때문에 거기다 돈을 줬어요. 구도는 똑같아요. 재단 사건하고 너무나 똑같아 박근혜 때. 똑같아요. 네. 윤석열이 수사하던 거 그대로 똑같이 판박이다. 여기서 했는 네. 판박인데 이거 누구도 기소하지 못했어요. 뇌물죄로. 그리고 이봉관이라는 사람은 내가 뇌물을 주고 사업상 이익을 보기 위해서 혹시 모르는 세무조사 그리고 사업상 이익 그때 걸려있는 검찰 조사가 많았어. 그렇구나. 그리고 사위의 매간 매직 때문에 사위를 청탁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줬다는 얘기를 했어요. 누가 봐도 뇌물이에요. 나는 뇌물이다 하고 자수를 했는데 뇌물죄를 안 씁니다. 안 써. 뇌물죄를 못 써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희건설하고 자생한방병원 그리고 예화랑은 불법 선거 사무실을 윤석열 캠프에 제공했어요. 이건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선거법에 딱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가 나오고 400억 가까운 397억인가요? 국고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을 네. 토해야 되는 사건인데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안 되죠. 뇌물과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못했다는 거는 그 두고 특검한테 족쇄가 될 텐데 나중에 보잖아요. 나중에는 검사들이 일 안 하고 놀고 있다가 검사들이 사실은 특검에 나왔다가 돌아가서 요직으로 가고 승진하고 그렇게 바랬는데 지금 조직이 흔들리니까 다른 생각을 했는데 그 틈을 대형 로펌이 파고들었는데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들의 상은 우리가 줄게 이 얘기가 많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특검은 거의 로펌의 잔치상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문이 드냐면은 결국은 특검이 이렇게 김건희한테 뇌물 적용하지 않고 윤석열한테 뇌물을 적용하지 않고 심지어 공여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누가 봐도 구속이 안 될 사유로 그래서 구속은 없어요. 보세요. 뇌물이 크고 그다음 알선수재가 큽니다. 청탁금지법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네. 밥 비싼 거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조금 도덕성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법에서도 가장 이게 유죄인가 무죄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청탁금지법이잖아요. 거의 청탁금지법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봉가는 기소도 안 하려고 했어요. 벌금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벌금으로 써놨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취재해가지고 떠들었어. 제 벌금 그랬더니 넣으려고 한다. 바꿨구나. 그래서 바꿨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받은 사람은 사실은 깜방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 있잖아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는 그래서 특검의 이런 처분이 소극적인 처분이라는 게 공여자의 그런 이해관계가 더 반영이 돼서 이런 식으로 처리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네. 공여자의 이익 중심으로 특검이 그 기소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왜 통일교권이 불거졌냐면 통일교에서 한학자 권성동 구속되자마자 그 다음부터 수사를 멈춥니다. 팀장이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다른 데 가버립니다. 난 돌아간다고 하고 놀러 다녀요. 회식하고. 최이만 부장검사입니다. 네, 이름 여기 최이만. 그런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권성동 4년 기소했습니다. 4년. 그리고 윤영호 4년. 4년을 구형하면은요. 판사님 저 사람 구속 안 시켜줘도 됩니다. 집행유예로 내줘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4년밖에 안 돼? 그 다음부터 윤영호가 언론 플레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야 민주당 봐봐 똑바로 들어 니네도 똑같아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잘못한 게 특검에서 나오잖아요. 엄히 처벌해야죠. 기소하고 수사해야지. 당연합니다. 안 되면 우리 그 특검범이 아니야? 그러면 발표하고 넘겼어야지 그때. 지금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피의자 중심으로 뇌물 공여자 중심대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다 벗어났어.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까부는 거예요. 야, 근데 공여자 중심의 프레임이라는 게 아까 이제 서희건설 회장 이봉관 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배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선배가 워낙 이제 밀착 취재하셨는데 이렇게 금 거북이 줬다라는 그것들이 나오고 청탁했어. 나 이 자리 달라고 부탁하고 네. 이 자리 달라고 정연이한테 부탁하고 김건희한테 부탁하고 나 이 자리 주세요 하고 금거북이를 줬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물증조차도 존재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교사예요. 근데 본인 준 거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처벌 안 받아요. 근데 아무도. 갑자기 그 준 증거를 없애려고 하면 처벌하는 예. 아주 엉뚱한 결론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그렇죠. 예. 교사야. 보세요. 이거는 유죄가 나와도 벌금이 뭐 한 1,200만 원 나올까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죄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거는 그 문제가 되지 죄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이 컴퓨터에 어두워. 그러니까 비서한테 전화하고 비서한테 전화하고 문자로 해가지고 지워라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비서하고 운전기사하고 이 사람만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로 처벌받는데 그거 1,200만 원 4,500만 원짜리 범죄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다 잡범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과 관련된 문제만 존재합니까? 아니면은 본인 주변으로 파생된 문제들이 사실 많았는데 눈 감은 겁니까? 이배용은 청탁의 여왕이라니까요. 제가 그 수사 자료를 하나 공개해 가지고 또 특검에서 또 뭐 그 입이만큼 나오고는 했는데 난리가 났죠 그때도. 금거북이, 금돼지, 금열쇠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배용은 이 사람 꽂아주세요. 이 사람 해주세요. 청탁을 한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청탁금지법으로 하고 다 알선수재로 의율해야지. 예. 그또 보석들 나오고 돈 나왔거든요. 그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이배용은 본인 스스로의 자력으로 이제 청탁을 주변에 하고 다닌 겁니까? 아니면은 또 같이 다니는 그런 그룹 무리들의 영향력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로비를 잘한 겁니까? 자기가 로비도 하고요. 그 정현이 MBN 회장의 부인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이 언론사 사주잖아요. 사주 회장 부인이고 이배용이 청탁을 해. 네. 이 사람 기사 써주세요. 윤석열 기사 써주세요. 자기 기사 써달라고 얘기를 하면 매경에서 움직여가지고 그런 기사가 나와요. 정현이가 네 어떤 기자가 연락할 겁니다. 어떻게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기사가 나와요. 이거 명백한 불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도 처벌 안 합니다. 야,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아예 모르고 지나간다면 모르겠지만은 밝혀졌잖아요. 선배가 또 여러 차례 공개를 하셔가지고 네. 경고장을 날렸는데도 그 안에 경고가 실제로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더 신기하거든요. 자 MBN 그 사주 부인 그 MBN 회장 부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배용의 이익을 위해서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선을 그었다고 봅니다. 야, 그런 식의 서사라는 게 너무나도 황당무계한데. 황당해요. 정말 황당해. 그래서 변호사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래서 목소리를 하고 검사들이 특검에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으니 이게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뭐 이배용이나 아까 있던 이봉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뭐 예를 들면 변호사들을 사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큰 구찌는 그 통일교회였을 것 같고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를 위시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돈을 지금 변호사 비용으로 투입하지 않았겠습니까? 변호사 이거 제가 취재하고 있어서 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네. 보기만 하세요. 살짝 봤습니다. 네. 수사 기간 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몇십억. 와. 자, 구속영장 청구 안 되면 몇십억. 이게 그 혹시 사람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사자는 아직 진짜 곧 공개하겠습니다. 야, 근데 제가 X로 지금 구진 선배가 그 원문을 보여주셔가지고 저만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이 정도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냥 깜빵 가고 안 가고가 구치소 가고 안 가고가 구치소 가고가 안 가고가 아니라 기소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지금 그 로펌과 특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생각보다 법조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런 가격에 놀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이럴 것 같아요. 입건 되냐 안 되냐를 한번 받고 구속영장 청구하냐 마냐로 받고 계속 구속 되냐 안 되냐로 받고 기소되냐 안 되냐로 받고 무슨 혐의로 되냐 안 되냐로 받고 다 그랬어요. 근데 특검에서 너무 빼주니까 처음에 막 불었던 애들도 있잖아요. 이거 처음엔 구속을 다 두려워하던 사람이 구속은 다행히 빠지니까 이것도 빼주고 그런데 그러면서 오히려 특검보다 변호사들이 큰 소리를 치고 범법자들이 큰 소리 쳐요. 보세요. 미랑 이기훈 선생 잡혀왔잖아. 네. 잡혀왔는데 이후에 한마디도 안 하고 이종호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큰 소리 칩니다. 야, 왜 별건으로 구속해? 왜 나를 변호사법으로 구속해? 이거 특검하고 안 맞지 않냐? 그 말도 맞아. 수사를 안 하니까 이제 범법자들이 큰 소리 치는구나. 네. 야, 근데 아까 그 X 보고 하니까 충격적이죠? 우리 진짜 특검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전관 변호사들의 놀이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전관 변호사들을 계속해서 특검에 들이고 검사들이 만나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특검이 이렇게 유야무야 된다. 뒤에 가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서초동 변호사 업계가 요즘 업황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특검이 열리면 그 대형 로펌의 네. 그 잔칫날이 됩니다. 잔칫날이 됐다는 거고 심지어 최근에 어떤 분 얘기 들으면 특수부 검사를 했던 분인데 그분도 윤석열과 굉장히 상당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최초에 김건희 등등의 변호에도 관여할 뻔하다가 안 했다고 하던데
2차 종합특검이 열리는 상황을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다 좋죠. 또 정관 놀이터가 한 번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현실을 좀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아무튼 이 검사들과 검사 출신 정관들이 사건을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뭐 좀 비속어 섞어서 말아먹는다 얘기를 그 동네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단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핵심을 흩뜨리고 이 사건을 유야무야 시키는지 이거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교훈 삼아서 2차 특검 때는 중수청이 이제 출범하면 네. 출범하면 이제 또 다른 시기예요. 이제 검찰이 사라지고 중수청이 가는데 지금 이렇게 놔두면 검사들이 중수청에 와서 경찰들을 지휘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번 특검에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조직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수사가 좀 부족하고 미진하더라도 검사 출신을 쓰지 말고, 쓰더라도 한 팀만 쓰고 옆 팀은 경찰팀도 꾸리고, 경찰팀도 검찰팀 꾸리면 경찰팀, 변호사팀, 전문가팀 이렇게 꾸려가지고 좀 수사를 다양화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드는 게, 그런 그 모범을 보이는 게 2차 종합특검의 어떻게 사회적 아니 역사적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맞물려서 선배나 저나 좀 이렇게 검찰 조직을 아니까 좀 드릴 수 있는 질문인데, 사실 이번에도 선배가 이게 전문가 팀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거기 수사관들도 들어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분들도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내기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싶은 영역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죠. 계좌 추적하려고 온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전문가예요. 포렌식 전문가들이 왔어. 나도 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정리하겠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검사 밑에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짜 수사하고 이 시대 뭐지 이 소명을 시대에 다한다. 다한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검찰 변호사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런데 검사 밑에다 넣고 경찰과 검찰 수사관을 놓으니까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수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모멸감이 들고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 안 할래 가고 울고 다니고 나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니 잘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효율성 떨어지게 일을 할까? 아니 관봉띠 띠지 잃어버린 애들이 다시 와가지고 수사하고, 김건희 봐주기 하는 애들이 와서 그 다음에 와서 압수수색 하는데 압수수색 물품도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걸 잃어버리는 건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수사를 애초 할 의지가 없었구나. 검사들이 이만큼 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를 수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된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법정 진술 같은 거 보면은 뭔가 이제 수사기관이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데, 김건희와 건진법사의 관계 선배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거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건희가 의존했던 역술인들이 많습니다. 많으나 가장 중요한 역술인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통일교와 김건희를 이어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건희가 사실은 건진법사는 충주 사람인데 TK의 핵심 이너서클에 들어가면서 자기 세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와가지고 르네상스 호텔 뒤쪽에 전경환, 그러니까 전두환 형제죠. 네. 그 사람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법당을 엽니다. 근데 그 법당에 TK 핵심들, 그러니까 그때는 권재진이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장관도 했죠. 네. 그래서 TK 법조계, 검찰계 대부입니다. 그리고는 이현동 국세청장, 이 두 사람의, 이현동의 부인, 이현동의 아이, 그리고 권재진 본인의 그 병을 치료해 줬다는 거야. 모르겠어. 치유의 은사가 있대. 은사는 지네들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TK 국정원 핵심, 그 세 사람이 거기를 다니면서 거기가 권력 핵심의 사랑방이 됩니다. 거기에 김건희가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그 자기의 인맥을 넓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꼬마였을 때부터 김건희가 거기에 들어다니면서 거기에서 그 세상을 봤어요. 그때 그러면서 내가 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아요. 맞기도 하고 또 김건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김건희는 이 사람 말고 흥 너만 있는 줄 알아? 나 많아 그러면서 n분의 1이야. 무속인 야 너만 있네 여기 있어. 그런데 어쨌거나 권진이 그러잖아요. 내 법당에 오면 큰절하는데 대통령 되고는 안 하더라. 법당이 아니니까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싸가지 없네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윤석열을 그렇게 봐요. 이 사람 데리고 가고 서희건설 사무실 꾸려가지고 거기에서 선거운동하고 선거운동 했는데 왜 그걸 안 하지? 자 수사를 안 하지. 근데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법사들 스님들 이렇게 줄을 세울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건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진입로. 거기서 많은 로비 사건이 있었고 그 세무청탁도 있었고 히림에서 세무청탁을 이 사람이 했을 때 그 국세청장을 부르고 그다음에 윤한홍을 불러가지고 무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나왔는데 왜 그건 왜 또 수사를 안 하죠? 자. 그래서 건진 수사가 제일 중요해요. 남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처음에 안 가져오잖아. 못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열어보면 김건희 나오니까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수사팀이 그대로 왔는데 제대로 못했어. 건진 수사 다시 해야 됩니다. 통일교 수사 다시 해야 김건희의 실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정말로 김건희와 관련 드러난 것들만 사실은 이제 수사가 된 거지 실제로 그가 움직인 진폭은 무지하게 넓은 거 아닙니까? 드러난 것 중에 일부도 안 했어요. 아주 조금도 안 했어요. 네. 드러난 것 중에서도. 네. 건진은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야, 그런 상황인 것이고. 너무 기소가 아주 편안하게 돼서 그래서 그래 내가 김건희 몇 가지 얘기해 줄게. 목걸이 관련 같은 경우는 이미 증거가 나왔잖아요.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얘기해 주면서 플리바겐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건진의 진짜 범죄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범죄를 자범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끝낸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재산을 축적하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나 권력이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진은 어떤 캐릭터에 속한다고 좀 보십니까? 사기꾼이에요. 뭐 권력이고 뭐고 그런 목소리 내는 거는 그런데 다 돈이에요. 그 처남 찰리 그리고 부인 그리고 그 주변에서 건진이 워낙 위세를 떨치니까 건진을 만나러 데리고 가는 브로커가 따로 있었고 그 주변에서 번호표 주는 그 사람이 따로 있었고 그 사람들도 다 지금 구속돼야 되는 사람이 구속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아주 극히 일부 통일교 관계는 거의 하지도 않았어요. 야, 그거조차도 드러난 통일교 문제조차도 극소수의 수사만 했다라는 게 이제 선배 말씀이신 거고 결국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건진을 통해서 이제 뭐 학습한 김건희도 보면은 여러 가지 장사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아니, 그 건진을 통해서 건진을 통해서 몇몇 인맥을 이렇게 늘렸다. 여기까지는 보여요. 박동만 성형외과 12월 3일 날 그 성형외과 갔던 그 박동만 씨도 그 건진법당에서 만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건진법당에서 그 TK 인맥이 소개해 줬어요. 이분 대구 분이시거든요. 대구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결해서 그 사람을 늘려갔지 이 사기와 이런 거를 건진한테 다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주 김건희는 저는 이번 특검 수사와 보면서도 너무 깜짝 놀랄 만큼 사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한 클래스를 보여주는데 엄청난 클래스다. 이걸 어찌 설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클래스였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놀란 게 어떤 거냐면은 검사한테 그림을 받는 김건희를 보면서 그 클래스가 대단하다고 느낀 거거든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공천 안 됐잖아요. 그럼 통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굉장히 불안했고 돌려줘야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자리 꽂아줘.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성근 이봉관 회장이 목걸이를 주고 우리 사이 좀 해달라 이
박성근도 김건희가 꽂았다고 생각해요. 김건희한테 목걸이 주고 김건희가 전화해서 뭐 그런 셈이겠죠. 왜 예. 그러냐면은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꼭 사기꾼들이 검사 사이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사기치고 사기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뒤가 구리니까 검사 사이로 방어막을 치려고 한다면서 얘기한 사람이 우병우였고요. 네. 그리고 박성근이었어요. 윤석열 왈. 와, 윤석열이.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검사로 2명 뽑은 사람이 박성근하고 그 유병우였는데 네. 우병우를 키우고 박성근을 자기가 꽂아준다고? 아니야. 그 생각 안 했어. 근데 김건희가 목걸이 받고 저는 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희본 이봉관 회장의 스타일이 선물이 아니라 007 가방이 그 사람 트레이드 마크예요. 저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기독교 네. 뭐 국가조찬 기도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 그 목사님의 스폰서로 그 교회 건물 짓고 교회 목사님들 일을 같이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실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가 지면 저녁을 룸사롱에서 먹습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집사님, 어떤 새신자가 예쁜 새신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생활이 말도 못해요. 이게 말도 못해. 이상한 사진들 보내고 이런 사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소는 못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주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이 액세서리로 끝냈다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액세서리를 서희건설에서 액세서리를 7종을 샀어요. 나토 3종이 문제가 아니라. 아 7개를 샀다. 예. 김건희와 관련된 액세서리를 7개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개. 그 중에서 기소한 거는 그 당선되고 나서 하나 할 거예요. 7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먼 부정적 김영란법으로. 그러니까요. 준 사람에 대해서. 네. 야, 근데 왜 그랬을까? 나 변호사 때문에. 그 완전 진짜로 정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심지어는 이제 이봉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왈로 따지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검사 사위 들인다는데 심지어 한 발 더 나간 거 아닙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사업 했어요. 그리고 네. 서희건설 사장, 부사장 막 구속돼 있고, 그다음에 지주택 사업 때 뇌물 주고 나중에 공사비 올려받는 걸로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해. 지저분한 사업을 하기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고요. 국세청 세무조사를 맨날 걸려 있었어요. 늘 자기도 위험에 그래요. 시달렸기 때문에. 자기도 국세청 세무조사 그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지금 이게 이봉관 단어예요. 보험 들려고 혹시나 세무조사 받을 수 있어서 사업상 보험 성격으로 내가 영부인하고 친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탁달해가지고 만났다. 그래서 줬더니 좋아하더라고. 아이고 이렇게 예쁜 것을 얘기를 하더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뇌물이라고 자수를 했는데 뇌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특검에서 그렇게 끝냈는데 이걸 어찌 봐야 됩니까?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됩니까? 야, 뭐 말씀 들으니까 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김상민 같은 경우에는 김상민 김상민도 제가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니까 여쭤보는 건데 지금 김상민도 혹시 빙산의 일각입니까? 빙산의 일각인 게 김상민은 창원지검에서 김상민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 근데 수사를 안 했을 거예요. 검사니까 안 했어. 그리고는 특검 때 처음에도 김상민 얘기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림을 수사했는데 김상민 친한 그림 관련된 전시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또 그림을 파는 또 여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분이 와가지고 발랄하게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검사가 샀다는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마 조서를 그 내용을 검사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구나. 네. 검사가 아니고 경찰 출신이나 아니면 변호사나. 네. 아니면 근데 나중에 조서는 누가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 정보가 나왔어요. 검사가 어떻게 알았냐? 검사라고 하더라. 검사라면서 깎아달라고 하더라.
DC 네. 디스카운트 들어갔구나. 검사 DC가 네. 그래서 1억 4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 깎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영부인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야. 근데 그 내용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너무 명확한 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잡았어.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공천 청탁을 처음에 창원에 했다는 거고 그게 이제 무위에 그친 다음에는 국정원에 이제 취업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천 청탁을 했다고 명태균이 진술하고 있잖아요. 김상민 꽂으라고 조국 때 정확히 얘기했죠. 그거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잖아. 네. 이게 그냥 그대로 기소하면 돼요. 네. 근데 그건 아니었어. 그거 기소 안 했어 제대로. 어? 김상민 지금 그렇잖아요. 그거 짝퉁으로 판매됐는데 그럼 100만 원도 안 하고 몇십만 원짜리인데 자기가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뇌물도 안 되고 뇌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네, 네. 부정청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또 특검에서. 그렇죠. 가치 없어요 이렇게. 아니 근데 김상민의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의 부인한테 금품을 주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면은 본인이 검사할 때는 어떻게 했을지는 사실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 김상민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코인 가상화폐 사기친 사람들 사기 수사를 했어요. 근데 걔한테 그 수사가 끝나고 걔한테 그 또 뭘 받습니다. 접대뿐만이 아니라 뭐 선거할 때 뭐도 받고 뭐도 받습니다. 그리고는 창원에 내려갈 때는 또 어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자기가 처벌했던 사기꾼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던 네. 그러니까 검사의 도덕성이 거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김상민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승진을 위해서 영부인을 잡아야 된다. 여기까지 간 거니까 김상민 스토리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네. 한번 하겠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아니 근데 엄청 재밌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만났던 검사들 중에 보면 신기한 사람들이 자기가 구속시켰던 피의자하고 출소하면 또 만나거든요. 네. 그런 그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다니죠. 그러니까 네. 신기해요. 난 이해가 안 되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한 번 되면 두 번은 안 되는 모양이죠 보니까. 보니까 네. 뻔한데 그리고 사기성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것 자체가 밥 먹자고 하면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꼭. 아니 그리고 통상적으로 원래 처음 만나면 기자들한테도 원래 평검사들은 명함 사실 잘 안 주잖아요. 네. 원래는 그게 습성인데 그러면서도 막상 이렇게 가까워지고 친해지 보면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사례들을 만나면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네. 이번 특검을 이렇게 보면서 검사라는 직업, 검사라는 직군을 역사 속에 파묻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소청이 아니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공사, 소사 이런 식으로 검사란 이름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 청의 이름에 맞게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검사란 이름을 아예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청 조직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검사들이 얼마나 이 역사에 잘못한 건지 그렇게 해서 남겨놓는 게 저는 시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순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주진 선배 오면 꼭 여쭤보는 게 워낙 이제 그 취재를 쉬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또 연두에는 또 어떤 소스를 가지고 뭘 보고 계신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구체적인 단서를 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누구를 취재하고 있다 요 한마디만 되면 하면 됩니다. 아니 저는 김건희 네. 윤석열 취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미진했던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제가 네. 마무리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여죄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쌓아가는 겁니까? 아무튼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윤석열은 좀 봤어요. 김건희는 몇 번 안 봤지만 그래도 네. 윤석열 검사는 수사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고 보기도 했는데 내가 사람을 이렇게 몰랐구나. 그리고 항상 좀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면 중에 한 그렇지. 예. 한 면이 한 면만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때는 윤석열이 잘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막 국정원 댓글 수사하고 이명박 쫓겨났잖아요. 정부 때 예. 수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똘끼였나 이런 생각도 똘끼야. 들고요. 그 다음에 보여준 행태는 뭐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내가 뭐 취재를 해서 남들보다 하나 두 개 더 안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고 좀 겸손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항상 하게 됩니다. 더 하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그 많은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배 취재물 중에서 작년에 보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시각적으로 네. 그 김건희의 경복궁 사진이었는데 짝다리 사진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시대를 상징하는 사진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셉니까? 뭐가요? 선배가 취재하고 계신 게? 이따 사진 보여줄게. 그거 까무라쳤을 거야. 그거는. 그리고 영상 사진은 특검에서 찾았어야죠. 저 어디 가면 어떻게 찾는다는 거 저는 하루 이틀 만에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사권이 있으면 하루 만에 한나절 만에 찾아올 수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2차 종합특검 하면은 기자들도 좀 집어넣을 수 있게 그런 얘기 농담으로 하던데 저는 보니까. 좀 그 찬성하는 편인데 아니, 방송을 못 하시죠 문제는. 저는 그러면 보도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껏 제가 이만큼 수사를 해야 돼. 제가 취재한 게 이만큼 몇 보따리인데 그거 가면 그것도 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진실을 밝히고 특검이 성공하는데 그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제가 도움을 되는 일은 좀 할게요. 지금 마지막 질문이 이제 우리 제작진이 너무 궁금하다고 들어왔는데 이해운 그 전 의원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데 매우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매우 친하진 않죠. 저는 근데 네. 친구보다 적을 더 가까이 두고 더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아니 왜 예. 그러냐면은 저는 민주당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예. 저기 이재명 청와대에는 관심 없어. 저는 죽이는 기사만 쓰는데 근데 크고 그 나쁜 적폐, 크고 중요한 사건만 쫓고 진짜 권력으로 사람들을 국가를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만 봐기 때문에 저의 주요 관심사는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네. 그리고 뭐 전광훈 목사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해운 지명자하고도 잘 압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하고도 잘 봅니다. 저는 이명박 멘토하고도 지내고 박근혜 동생들하고 같이 잘 지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네, 예. 저의 스타일입니다.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예. 뭐 욕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감옥 보내기 위해서 저는 그 사람들하고 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아주 막 우익하면서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까지 나온 기사는 모르겠어요. 팩트 체크하고 엄정하게 청문회에서 그렇죠. 민주당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국민의 지금 정서를 넘어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들 이게 뭐 당첨됐다 뭐 이 기사를 제가 로또 당첨, 예. 이 부분까지는 했는데 어떻게 해명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해운 보니까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제가 국민의힘 핵심들을 거의 많이 봤는데 국민의힘에선 제일 나은 사람입니다. 모르고 골라서 지금. 예. 도덕성이 제일 나은 사람이고 능력 있고 있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자,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이라는 수를 뒀을까 그러면서 저는 아하 했는데 자, 이것도 계산했을 거예요. 이해운 보면 돈이 많고 옛날부터 비싼 전셋집 살고 부자였어요. 아니 그거는 뭐 두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예. 경제 전문가였고 그랬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제일 나은 측입니다. 도덕성이 나아서 그래서 그때 공천 받을 때 이해운 문제 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공천 받을 때마다 그 문제 그 서초에서도 삼선을 한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강남 서초는 한 번만 하고 하는 보내는데도 거예요, 원래. 예. 이해운은 3번을 시킬 정도로 국민의힘 기준으로는 그 윤리 도덕성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 얘기는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국민 정서에는 모르죠. 봐야죠. 지켜봐야죠. 네.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혼이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요동치고 있어요. 흔들흔들합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특종 보도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응원해주세요.